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을 함에 따라서 이번 주에도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만은 고용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한 지표를 만들어낼 거 생각되고요. 다음 주가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좌우할 거 생각되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CPI 지표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도 흐름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죠. 자, 이 상황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 실적들, 좋은 기업들 좀 살펴보니까 태양광 기업이 있고요. 자동차 기업들, 자, 깜짝 실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주가 상승률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흐름들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좀 알아보고요. 자, 태양광, 자동차 관련주들 지금도 괜찮은 건지 앞으로 전망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 대형주 주가 상승을 책임지고 있다. 제가 한 1,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아니죠. 더 오래됐죠? 네, 한 달 전? 네, 아무튼 오래된 것 같은데, 자,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 대형주, 즉, 대형주가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자, 대형주들을 사들이는 것은 외국인이 될 것이야. 즉, 외국인이 대형주를 매수하게 되면서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뉴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 기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자, 8월달이 시작이 됐네요. 자, 드디어, 네, 이제 썸머랠리의 시작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이 좀 될 것 같은데, 아마 증권사 쪽에서는 뭐, 썸머랠리를 통한, 네, 증시 상승이 2600포인트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올라가고 있어서 상승 전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얘네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빨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2600이라. 자, 글쎄요, 뭐 점점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생각되긴 합니다만, 어쨌건 그래도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좋게 끝났고요. 자, 이번 주에도 그런 상승 흐름을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FOMC 결과에 대한 부분들, 연준의 어떤 발언,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등등이 다 나쁘지 않았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서 오늘은 이제 경제 지표와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FOMC의 그런 금리 인상 전망이라든지 또 지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지난주 후반에는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개인 소비 지출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또다시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 7월 수치는 지금 6.8%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근원 CPI CPE죠, CPE. 그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가격 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은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에 대한 목표치보다도 2배 이상 웃돈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지고 본다라면은 일단 물가의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가능성이 너무 쉽게 얘기된 것 아니냐. 즉, FOMC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줄여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많이 반응을 한 모습이었는데, 자, 지금 이렇게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가격 지수가 또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게 되면 너무 일찍 시장이 또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거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끝판왕은 누구냐? 이 CPI 지표죠. 네, 이 물가. 네,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나온 이 경제 지표, 물가 지표가 정말로 위험스럽다라면 주말에 미국장이 상승하면 안 됐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묻혀서 지나갈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발표될 CPI 지표가 일단은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준의 FOMC 회의는 9월 달입니다. 네.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 9월 달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지금 9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지금 8월 달 한 달에다가 9월도 다 지나가서 나왔기 때문에 요때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이 부분이 시장을 계속 지배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면 CPI 지표만 이번에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조절 속도가 당연히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일단 9월 FOMC 전까지 두 번의 고용 보고서하고 두 번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두 번 떨어질 수 있다면 자 8월 초에 9월 초에 나오는 CPI 지표 물가 지표가 점점 하방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또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다라면 괜찮을 것 같죠. 특히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실업률 3.6 정도가 나옵니다. 실업률이 3.6 이거보다 조금 높아도 상관없어요. 4% 밑에라면 연준이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는 금리 인상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실업률 좋은데 경기 침체 어디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완급 조절할 가능성이 높겠다. 여기서 물가만 좋게 나오면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8월달 썸머 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또 중요한 거 이제 8월 중반까지 나타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지금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56%의 기업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 73%의 기업이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자,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것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리를 많이 줄여주는 모습이죠. 지금 사실은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서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고 분위기가 좋게 흘러간다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5년 평균치보다는 조금 순이익의 개선치가 좀 떨어졌다라는 것이 조금 걱정거리다라고 합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뭐 실적이야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면 일단은 뭐 실적의 상승률이 낮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2분기 때 좀 떨어졌기 때문에 3분기 때 실적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기업의 어떤 실적 같은 부분들은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좀 조절해 준다라든지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면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3분기 시점부터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로 가면은 소비가 더 심해지거든요.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분기 그 다음에 4분기 실적까지도 아마 점진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실적이 침체로 들어가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 이후에 뭐 보복 소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 확인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또 경기 민감주 쪽에서 실적 다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비를 많이 하고 있으면 당연히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 실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가 높더라도 써야 될 건 쓰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괜찮죠. 또 이번에 휴가철 지금 휴가철 진행되고 있지만은 고속도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와, 사람들 모이는 곳은 바글바글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본다라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것 같다라는 것은 일단 기후에 지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의 기대치도 높아지겠죠. 8월달 서머랠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내가 했던 이야기인데 기사가 좀 네, 이런 것만 내가 눈에 띄는 건지 아니면 기사가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8월달 서머랠리 2600포인트 가능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겠습니까? 자, 어쨌든 증권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래대금의 반전 시점을 계기로 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거래대금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즉 뭔가 조금씩 뭔가가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물론 신용 물량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신용 물량의 상승폭은 그렇게 아직까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용을 그대로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주가만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키움증권이 8월달 예상 밴드폭을 2280에서 2600포인트로 잡아놨고요. 케이프 투자증권은 2300에서 2600으로 잡아놨습니다. 삼성증권은 2300에서 2550, 한국투자증권은 2300에서 2500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뭐 얘네들을 예상하는 건 다 의미 없는 부분이겠고요. 뭐 2600 넘어가면 또 어떻게 해요? 예상 주간 전망치가 또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더 위쪽으로 잡아놓고 2700 넘어간다, 뭐 2800 간다, 3000 간다 이런 얘기까지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 예상치들은 그냥 얘네들이 이제 상방으로 보기 시작했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 수치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얘네들이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을 평가하기에 긍정적인 이슈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악재들이 점점점 소화가 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니까 일단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긍정적인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우상향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자신 있게 들어갈 만한 포인트는 아니겠습니다만 겁먹을 필요 없겠고요. 홀딩 전략 잘 유지만 하셔도 계좌가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아직까지는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CPI 지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만 나와준다라면 8월 달에 만기를 통과하는 시점, 즉 다음 주 중후반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썸머랠리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2600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거기 이상의 상승률도 충분히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태양광과 자동차 종목들의 깜짝 실적, 주가가 그래서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자, 하나솔루션이 일단 8일 20%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최근 거래일 동안 무려 25% 가까이 상승했다. 자, 2, 4분기 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덕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태양광 쪽에서 이제 실적이 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요 이후에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좀 해줬는데 제법 좀 많이 샀어요. 하나솔루션의 주식을 외국인은 830억, 기관은 500억 정도를 매수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 공세를 펼쳤다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위아도 2, 4분기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빵 튀어올라서 6월 말에 5만원 정도에 불과했었던 게 지금 68,0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이SND 이 종목도 GS건설의 자회사죠. 얘도 이제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 보였는데, GS건설은 자회사가 잘 나간다는데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흐름들은 괜찮게 진행됐고 그 다음에 현대차와 기아차도 호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좋아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반기에 생산이 정상화될 것이다. 즉 뭐 그동안은 차량용 반도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런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화되지 않았었더라면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 내용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런 대외 어려움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의 흑자 전환이 투자 심리에 이끌고 있다. 그동안 적자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좀 있었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린 에너지 뭐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 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뒷받침 못 해줬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실적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자, 올라간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제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사업부의 흑자 전환 이렇게 되면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얘기. 태양전지가 지금 최고의 전력 효율 수준을 보유했고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력도 선두주자에 들어가 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차세대 모빌리티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선제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돼서 둘 다 이제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인데,
태양광은 조금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네, 물론 그린 에너지 해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태양광이 좀 애매했었던 것은 뭐 태양광 판넬의 가격 하락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되려면, 태양광보다는 원전이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 그린 에너지, 이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의 어떤 기대치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얘네들은 일단 제한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효율에 더 좋은 머신 그런 어떤 포인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뭔가가 나오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대신에 그린 에너지 쪽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풍력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에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던, 뭐 이게는 바이든 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고평가라는 어떤 인식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약간의 부담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좋은 소식입니다만, 단기 상승에 그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다만 자동차 관련주들은 앞으로 전기차 생산의 확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래형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끌어낼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신차를 못 사가지고 안달인 상태인데 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화되기 시작해서 물량을 풀기 시작하면 실적은 3분기, 4분기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지금은 태양광 살래, 자동차 살래 그러면 저는 자동차 쪽으로 한 표를 던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업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건 근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기업에게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쪽은 역시 고평가에 대한 논란을 쉽게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정도까지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 대형주, 국내 증시의 반등을 이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제가 강조드렸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대형주가 올라가야지 시장이 올라가는 거고, 대형주를 올리려면 외국인이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7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자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를 9,200억 순매수를 들어갔고요. 하이닉스는 거의 3천억 정도,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5천억, 이거 최근에 매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1,800억, 삼성 SDI가 1,400억, 이 정도 대형주에 대한 순매수가 들어갔고요. 대형주가 지금 7월달 반등이 7%가 올라갔습니다. 상반기 동안은 마이너스 21%가 떨어졌지만 지금 7월달에는 7% 상승했고요. 중형주 같은 경우는 5.4%에 그쳤고 소형주도 6.8%에 그쳤기 때문에 개별주들보다 대형주들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이 이렇게 상승률을 높게 만들게 되면 시장은 같이 딸려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대형주의 매수가 쏠리게 되고 대형주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또 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형주 쪽에서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좋은 분위기와 함께 좋은 실적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면서 이제 저점권에서 반등의 어떤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대형주 지수는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네, 지금 계속 상승한 그런 부분이 이제 7월달, 네, 7월 6일이 이제 저점이었는데 요게 이제 이 이후에 7.2% 올라왔다. 이 얘기 아까 전에 해드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좀 되는 거고, 이 대형주가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자,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주식을 2조 7천억 정도 7월달에 매수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대형주 쪽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 거고, 월간 기준에서 조 단위의 매수 우위를 보인 것은 7월달에 처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즉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상황이 달라지고 있으면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해내야지 거기에서 흐름이 바뀌는 상황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끌고 갈 수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의 투자금은 한국의 주력 수출 종목들에 집중됐다. 환율도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생산이라든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형주들에 집중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겠죠. 경기 민감 섹터에 집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대신에 인터넷 관련한 종목군들의 비중은 축소했다. 네이버 매도 들어갔고요. 카카오 매도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 2차전지 쪽에서도 이제 소재 쪽,
닭 쪽에 있는 이 소재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2차전지 쪽에서도 뭐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매수를 많이 들어간 모습이고 SDI 들어간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네, LG에너지솔루션보다 SDI가 훨씬 더 나은 편이죠. 네,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가치 자체가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적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따라가지 못하는 형태인데 실적이 또 그만큼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 고평가에 대한 실적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거 주식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단기적 상승을 노리는 매수가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이런 흐름들은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어요. 뭐 어떤 대형주들이 올라갈 거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시장이 될 것이고 또 지금 축소하는 자금들은 또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등등등 제가 그동안 시황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냥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을 그 전에 미리 우리가 알고서 있었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 종목들 아니다 싶은 것들은 일단 빨리 물러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갈 것 같다 싶은 것들은 바로 매수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계좌가 좋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조금 더 시장보다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계좌를 가지고 가시는 거, 그것이 이제 지금 최종의 목표로 삼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려운 거를 해내고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월 달에도 그런 식으로 가시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실 거고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통해서 회복을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매수는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양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뭐 이번 주 증시는 고용과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그쪽 고용 지표와 실적에 일단은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무난하게 흐름을 만들어갈 것 같다 생각되고요. 자, 지금 업종 중에서 태양광과 자동차 쪽에서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다른 쪽에서도 물론 비슷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깜짝 실적이 나온 대형 업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태양광과 자동차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저는 자동차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 대형주들이 지수를 올리고 있다 이 얘기 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냥 편안하게 생각들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형주들을 당분간 더 사들여야 되지만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대형주들도 있죠. 네, 걔네들은 이제 피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외국인이나 또는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종목군들 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의 관심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팔 이유가 없고요. 비중이 약하면 매수의 포인트가 분명히 생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잘 포착하시면 되겠고요. 피해야 되는 종목과 내가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의 대응 구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로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량주 매수를 위해서 서두르지 마라. 뛰어난 수익률을 안겨줄 만큼 주가가 충분히 낮은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네. 뭐 늘 드리는 말씀이죠. 네, 주가가 충분히 낮은지 확인해야. 이것은요, 주가가 무조건 아래로 떨어졌느냐, 가격이 싸냐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이 내가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인가, 위험하지는 않은가, 뭐 등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싸다고 생각한 자리를 샀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저 밑에 완전 저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거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가격이 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아직은 서둘러야 될 시기가 아니죠. 천천히 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매수를 도외시하면 안 되겠죠.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조금씩 매수해서 따라가시는 그런 좋은 전략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9시부터 시작되니까요. 9시에 오셔서 저하고 같이 또 오늘 아침 시장을 8월의 첫날, 네, 월요일, 네, 이런 것들 시작을 한번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